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그죠? 사실 이제 이 환경이 이렇게 좀 바뀌면 여러분들 좀 많이 움츠려들고 그러실 텐데, 뭐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환경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뭐 세상을 바꾸는 일에 뭐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인물이 요즘 뭐 여러분들 뭐 젠슨왕, 엔비디아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젠슨왕이 196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가 대만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할 당시는 197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세월이 까마득하고 그 시대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자기 어떤 학습 능력도 되어야 되는데, 젠슨왕 같은 경우는 학습 능력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기회는 뭐 자기 삼촌이 있는 뭐 미국에 있는 데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학비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학비가 굉장히 싸고, 그죠? 뭐 기숙사가 있는 이런 학교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는 이름만 학교인 거예요. 자기 동년배들도 거의 대부분 뭐 자기보다 4살, 5살이 많거나 뭐 학습을 위주로 하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왕따를 당하고, 특히나 이게 그 시대에는 이 유색 인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이 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한테 얻어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런 속에서도 그는 뒷날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이런 속에서도 자기는 그 속에서 인내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2011년도 뭐 이 세상을 떠났지만 뭐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슨 하면은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스티브 잡슨 같은 경우도 1983년도에 삼성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병철 회장이 스티브 잡스를 보고 저 사람은 IBM을 뛰어넘을 인물이다라는 그런 아주 높은 평가를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도 1984년 그 이듬해에 여러분들 매킨토시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매킨토시를 발표했는데, 컴퓨터를 발표했는데 그다지 인기를 못 끌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우스 그리고 더블 클릭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접목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느 양아들로 가게 됐는데 그는 자기가 성공하고자 했던 그 목표에 하나도, 나는 이렇게 부모가 나를 버려도 이렇게 내가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공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그가 가는 길에 그 췌장암이 걸려서 그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한번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스티브 잡스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럼 아직도 부모에 대한 반감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거기서 독립심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그죠? 사실 머스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태어나서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고 얼굴이 함몰이 될 정도로 친구들한테 맞아서 학교가 두려운 그런 어떤 존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그렇다면은 너가 책을 친구로 해서 좀 책을 많이 읽어보아라 해서 그 책과 많이 이제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머스크는 그 책 속에서 물론 그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 뭐냐면은 그냥 자유롭게 날아가는 이런 어떤 교육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가 책을 많이 그렇게 보는 학습 교육 방법하고도 좀 일치가 됐겠죠, 그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스크는 요즘 어떻나요? 과학과 그다음 뭐가 만나야 되죠? 예술이 만났을 때 창의성이 자기가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이 머스크가 거기서 창의력을 키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세상을 바꾸는, 그죠? 스페이스 X사에서 우주를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인내나, 그죠? 그리고 독립심이나 이런 창의력은 극한 상황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과 과학과 예술이 접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오시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그저 계좌가 많이 녹아나서 지금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인내를 배우고 창의력을 배우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싸움입니다. 자,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그죠?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발언이 그죠?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좀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는 CES 관련해서 젠슨왕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시장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그 자기 기업에 대한 그죠?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부각시킬 때는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막판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상용화되는 데는 15년, 30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가 거의 뭐 40% 이상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그에 못지않게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젠슨 황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주도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유리기판이었고, 그죠? 액침 냉각이었고, 뭐 이런 반도체 쪽이었는데, 뭐 액침 냉각 쪽에서는 뭐 삼성공조라든지 뭐 워터라든지 뭐 그죠? K연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던 뭐 필옵틱스라든지 뭐 AC캠이라든지 뭐 이런 쪽 IC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면은 약간 이렇게 조금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바이오나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연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재료와 함께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이긴 했지만은 여튼 이번 주에는 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관련한 종목들은 트럼프의 어떤 말 한마디에 따라서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이 우리 조선 기술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전 세계에서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제가 이 코너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죠 여전히 뭐 시세가 움직이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춰줬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또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그죠 매각 관련해서 그죠 이렇게 좀 종목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금 테마 이제 다음 코너에서 뭐 테마가 이렇게 막 도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에는 뭐 반도체 조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HMPV라고 그 이제 그 바이러스성, 그죠? 뭐 독감 비슷한 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조금 진행되긴 했지만 시장이 이런 종목들은 약간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해지성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뭐 미국의 산불이 난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약간 좀 그런 해지성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시장이 조금 이렇게 매수 주체가 외인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죠? 시장이 약간 돌았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뒷심이 강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코로나 때처럼 확산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치료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도 나오고 그죠? 또 뭐 마스크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관이 되었다면은 사실 이제 그 코로나 때하고 바이러스들이 지금 왔을 때 지금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왜? 코로나 때는 그 코로나 때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왔을 때는 얼마나 치사율이 높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많이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뭐냐면 전염성이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원숭이 두창까지도 막 예의가 되고 이랬지만은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좀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뭐 어쨌든 진단 키트 관련한 뭐 수젠텍이나 랩지노믹스나 뭐 시젠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이 트럼프 취임식 때 이제 초대받은 그죠? 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초대받은 사람이 이제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무도회까지 참여한다. 그죠? 뭐 거기도 1차, 2차가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1차에서 뭐 취임식하고 2차에 무도회까지 초대받았다는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갑자기 신세계의 INC 같은 경우는 막 급등을 했잖아요. 20% 넘게. 그리고 다음 날은 뭐 까미 ENC 같은 경우도 초대받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여당권의 뭐 또 뭡니까 홍준표 의원까지도 초대받으면서 뭐 경남 스틸이 다음날 움직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취임식 관련한 종목은 뭐 다음 주 1월 20일에 이제 그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흐름을 본다든지 시장에 돌아가는 판세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아직까지 조금 수급 상태가 남아 있는 듯하고요. 가장 이번 주에 그 투자자분들께서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들은 양자 컴퓨터가 아닐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젠슨왕이 그죠?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 엑스게이트라든지 KCS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 양자 컴퓨터들이 조금 약간 확산이 되려고 했잖아. 그죠? 라닉스나 한싹이나 이런 종목들도 나오면서 뭐 한국 첨단 소재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줬는데 찬물을 끼얹은 뭐 그런 어떤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양자 컴퓨터 같은 이런 부분들도 젠슨왕의 생각하는 15년에서 30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어느 날은 또 뭐냐면 또 이제 그 얘기를 뒤엎을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반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에도 뭐 40% 50%가 빠졌으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 그죠? 했기 때문에 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은 그냥 뭐 가만히 감망을 하고 계시면 이 테마라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조금씩 순환을 합니다. 그게 조금 이제 자리를 잡고 나면은 약간 터닝 포인트를 잡고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을 갖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로봇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젠슨왕이 이 로봇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 그죠? 휴머노이드 같은. 그죠? 그 이제 인간과 비슷한 그런 이제 로봇이죠. 로봇에다가 AI를 접목시키면 거의 뭐 인간하고 비슷하게. 그죠?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처음에는 레인보우로 시작했던 종목들이 삼성, 이렌시스라든지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들이 LG에서도 대기업 LG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하니까 로보티즈라든지 뭐 로봇 스타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도 후발주에 좀 움직여주고 뭐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삼성과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추세선이 아직 살아나면서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명 같은 종목들도 그 로봇으로 같이 이제 합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제 이 테마가 돌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잘 노트화해놨더라면 여러분들께서 적재적소하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제가 다음 코너에서 다음 시장에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는 그저 이제 제 유튜브
그죠? 지난주에 보니까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던데요.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실 이제 거기 와서 제 유튜브를 보면은 아니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 하루에 뭐 매일 10%, 20% 이게 뭐 가당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제시해드렸던 그 수익률 도표를 보면서 보시면서요. 사실 그런 수익률을 제가 어떤 근거가 없이 그렇게 제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죠? 콩밥 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역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 그죠?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말 맞을까? 안 맞을까?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느냐면은 경험. 아시겠습니까? 제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만 그거를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느냐면 제가 오늘 뭘 말씀을 드렸죠?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과학으로 기술로 그렇게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AI 시장이 이제 한 3년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AI 시장이 완전히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보통 지금 우리가 뭘 원하느냐면 휴머노이드 인간 같은 그죠? 그러니까 피지컬 AI에서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마인드웨어가 들어가는 상대가 나의 마음을 읽어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인님이 마음이 슬프네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3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만큼은 절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AI는 그는 창의력이 없다라는 거죠. 입력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줄 수가 있지. 그죠? 원론적인 이론적인 거. 결국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창의력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술이라는 거죠. 기술과 예술이 접목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종목들을 다 얘기하면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너무 쉬웠죠. 테마가 하나 정해지고 대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대장을 따라서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그 테마가 최소한 일주일은 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갖춰졌지만 지금은 어느 날 어떻게 됐느냐. 그 두더지 게임처럼 뭐 이 종목이 나왔다, 이 종목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테마가 돌 거라고 했는데 역시 이번 주에도 이런 테마가 돌았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불루했던 것이 양자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11,670원까지 700원까지 16,700원까지 480% 거의 500%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 종목을 잡았으면 그 기간이 언제냐? 단 10일도 안 됩니다. 거래일수로 보면은 한 2주일 만에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주식을 그죠? 1,000만 원어치만 샀다면 돈이 얼마가 되면 억이 넘어가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그죠? 이제 자꾸 의심이 되는 거 정말 그렇게 될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좀 창의력을 갖고 이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같은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당장 못 가겠죠. 왜? 갭 하락을 했고 그죠? 처음에 엑스게이트라든지 KCS라든지 뭐 코이버라든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작했던 겁니까? 라닉스, 한상, 모니터랩 이렇게 시작했고 한국 첨단 소재가 대장입니다. 그러면 그 대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보면 한국 첨단 소재는 아직 차트가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그 라인에서 5일선에서 이렇게 지지력을 형성하면은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뭐 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시 지지력을 형성하면서 모양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급나게 뭐 이렇게 뭐 버리거나 이런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유리기판 액침 냉각이었습니다.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필옵틱스, 그죠? HB 테크놀로지. 여기서 제가 IC캠이 이번에 좀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돌아가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액침 냉각 관련한 이 테마들은 새롭게 뭐가 나왔냐면 삼성공조, 워터, KN솔, GST 이런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예요?
패션이잖아요. 과거에 얘가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은 누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러면 지금 액침 냉각의 대장은 내 대장은 누가 하느냐면은 시가 내에서는 KN솔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하고 있냐면 삼성공조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고 이 반도체는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가 HBM 쪽인데 HBM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이 뭐냐면 한미 반도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SK를 등에 업고, 그죠? 물론 SKC도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슬슬슬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삼성 하면은 CXL인데 네오셈이나 엑시콘이나 이런 종목들 어때? 약간 주춤하잖아, 그죠? 뭐 DI라든지 뭐 이런 애들 좀 약간 주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계속 HBM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약간씩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관련한 종목은 많아요. 취임식 관련한 종목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도 있는데 금요일 날은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종목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대동기어라는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LA 산불과 관련해서 뭐 제일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파라텍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신고가를 쓰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 로봇 같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로봇도 계속 지금 먼저 움직였던 레인보우 그룹, 삼성그룹, 그다음에 LG, 로보스타, 로보티즈 움직였던 그룹, 그죠? 그다음에 지금 또 보면 RS 오토매틱이라든지 유니커스트라든지 지금 테슬러, 갈라난 요런 거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로봇도 계속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진단 키트 요런 것들은 뭐냐면 해지성 종목이거든요. 지금 진단 키트 사실 이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목요일쯤에는 뭐 LS 에코에너지가 좀 나오고 금요일 날은 제일 일렉트릭이 나오고 이 전력이 뭐냐면 뭐 산불 관련해서 이제 다 타버렸잖아요. 다 타버렸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뭐 그 과거에 뭐 박찬호 선수 그죠? 그 선수 집도 탔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죠? 지금 보니까 완전 잿더미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소방 관련한 뭐 파라텍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이제 그는 관련한 종목인데 이 전력 이런 설비 관련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고 사실 이 해운 쪽은 STX 그린로직스가 이번 주에 조금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고 코로나나 지금 보면 엠폭스나 진단키트 이런 것들도 해지성으로 진단키트 하면은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지금 수젠텍이 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요 지금 엠폭스 같은 경우는 원숭이 두창은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고 이 드론 관련한 종목들은 이 사실 제이시언이나 에이럭스가 뭐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그 드론 관련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으로서 밑에서 뭐 바닥을 다지고 어느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제이시언은 참 재밌어요. 제이시언은 갑자기 또 뭐 그죠? 액침 냉각 하니까 그쪽으로 갖다 붙었다가 어느 날은 또 비트코인으로 붙었다가 어느 날은 뭡니까? 드론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활용도를 높여준다라는 거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느 날은 뭐 여기 붙었다가 어느 날은 여기 붙었다 이러니까 주체성은 없지만 활용도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국 뭡니까? 나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잖아, 그죠? 그래서 요 드론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보셔야 되고.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제약바이오는 지금 13일부터 JP 모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면 각 이제 이 제약 회사들이 모여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누가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이 최고야, 우리 약이 최고야 이렇게 좀 약간 자랑질을 하는 그런 회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일이니까 다음 주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들의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거냐?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그죠? 굉장히 이제 지금 어떤 재료와 함께 차트를 좀 살려난 모습이거든요. 뒤에서 이제 좀 보시도록 하고요.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3월달에 이제
지난번에 그 FDA 승인, 그죠?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딱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게임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게임이 뭐가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 명령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NPC에서 거기에다가 AI를 접목시키면 뭐가 되느냐면은 CPC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CPC가 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현실감 있게 게임 속에서 내가 게임 거기에다 명령만 하던 것이 나와 같이 뭐가 어떻게 되냐 소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게임 부분은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이미 시뮬레이션을 게임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과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피지컬 AI까지 단계까지 가는 그런 단계를 게임 속에서 찾으려고 게임에서 실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역시도 어떻느냐면은 게임을 가지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 테마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게임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테마가 이루어진다면은 또 그렇게 엔비디아나 테슬라로 연관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 게임주 그 테슬라나 그저 엔비디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게임이 뭡니까 위메이드지만 뭐 크래프톤도 있고 다 있지만은 또 이렇게 우리가 레인보우가 로봇이 레인보우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가지를 쳤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게임주도 위메이드를 필두로 해서 막 이렇게 가지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여러분들께서 거기 들어가서 막 선점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그때 나올 때 하셔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하나 남아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이제 이렇게 테마 이렇게 도는 그런 어떤 순환고리의 테마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다우 지수 잘 보세요. 오늘 다우 지수가 맞죠? 이렇게 밑으로 이제 꺾였어요. 근데 여기서 꺾인 이유는 뭐냐면 채권 금리가 이제 뭐 5%대로 막 가려고 하는 이렇게 좀 높아지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추세가 무너졌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이든 집권을 하고 나서든 볼록볼록 3번이 되든 2번이 되든 폭락하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갈 것 같아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은 지금 이데일리 TV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요. 사실 지금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어떤 심리를 지금 유발하고 있느냐면요. 전 세계에 또는 이 미국 시장에 뭘 하고 있느냐면은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공포심을 유발하느냐? 주식시장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는 상대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주식하실 때 갑자기 막 툼에 나오고 이러면 어때요? 막 놀래가지고 막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트럼프가 지금 딱 3가지 목표가 있어요. 파나마 운하, 그죠? 반환권 돌려달라. 이 파나마 운하가 1914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줬어요. 왜냐?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 굉장히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이나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어줬는데 1960년대에 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야 이거 돌려줘라 그 나라에. 그래서 이 카트가 1990년대에 돌려줬어요. 돌려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 주도권이 슬슬슬 자꾸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은 중국이 살살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를 우리한테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뺏어 오겠다 이랬잖아, 그죠? 뺏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예를 들어서, 그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 형이 야 그거 가져와. 그럼 동생이 줍니까?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생이 폭력을 써서 뺐잖아, 그죠? 결국 그런 것처럼 뺏는다라는 거는 어떤 무력적인 힘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쟁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날 같은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날은 그런 발언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그린란드, 그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팔아라 했잖아, 팔아라, 그죠? 파나마 운하는 너 안 주면 뺏어올 거고 그린란드는 팔아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중국이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죠?
사겠죠, 그죠? 뭐 땅을 사든 어쨌든 그런 어떤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령이었지만 그런 어떤 그 규제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또 역시 이제 이게 지금 보면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거기 자원도 많고 천연 자원도 많고 그죠? 이게 전부 다 보면 미중 갈등이란 말이에요, 미중 갈등. 그래서 지금 이 다우 지수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는데 뭔가의 계산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느냐? 자, 그럼 우리 시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미국 시장이라는 거는 이 고점에서 이게 지금 고점을 찍었잖아, 그죠? 고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조그만 그런 얘기만 나와도 푹푹푹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채권 금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푹 쏟아지고 또 이제 뭐 트럼프 얘기하면 푹 쏟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보면은 나스닥 시장도 역시 이제 깨졌습니다. 여기 깨져갖고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시장은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불과 제가 한 달 전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막 이렇게 잘 가고 우리 시장은 막 이렇게 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시장은 처박는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 살살살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살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은 미국 시장은 자꾸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가라 이거죠. 계속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왜? 주가라는 건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사이클.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꾸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떨어져.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서학개미들이 지금 11월 달에 91조인가 이래 날아가고 지금 거의 100조가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뭐 잘 나갈 때 한 200조 된단 말이에요, 시총이. 뭐 지금 한 180조, 뭐 170조 이래 된다면은 그 반 이상이 그냥 뚝 떨어져 갖고 나간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다 갔잖아요. 그 내가 그 미국 시장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떠느냐면은 왜 이렇게 반대 현상이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보라고 했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에 떨어져 있는 것만 자꾸 보고 뭐 미국 시장 이렇게 좋은데 뭐가 좋아.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저런 현상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시장은 이렇게 막 떨어져 갖고 막 주고 나자빠질 때도 제가 뭐라 해요. 걱정하지 마라. 올라간다 얘기했잖아요. 제 말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장은 왜 그랬느냐.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뭐예요? 시체만 남아있잖아요. 시체만. 지금 시장에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좀 시체만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을 때 공포심을 유발해야 놀래가지고 가지. 이미 죽어 있는데 계속 뭐 공포심을 주면 이미 시체한테 그죠? 죽어 있는 시체한테 총 자꾸 쏴봐야 그 뭐 겁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시장은 중소형주부터 해서 지수가 팔팔팔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죠? 뭐라고 했나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한 달도 제 유튜브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났는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그 믿음에 대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그 이델리온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무릎을 딱 치면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지수만 가지고 논했는데 지수는 별개구나. 우리 시장은 뭐라고 했어요? 대형주가 되는 시장이 아니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죠? 계속 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 뭡니까? 그래 맞아. 저 전문가 말이 맞네. 그죠? 예. 진작에 따라할 걸.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절대 늦지 않다. 늦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 아시겠죠? 자, 신고가 매매. 그럼 지금 보세요. 이 중에서도 종목들이 어떠냐면은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고가는 뭡니까? 제가 신고가라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 나옵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겁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시장이 어떨 때요? 좋을 때 나오잖아, 좋을 때. 그러면 우리 지수가 지금 막 두둥둥 실막 이렇게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좋느냐? 내용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 좋으냐? 이런 신고가를 쓰고 주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장에는 누가 들어와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누가? 세력이 들어와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좋다라는 거는 뭐예요? 세력이 입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세력도 직업입니다. 그러면 세력도 지금까지 판을 쫙 봤습니다. 보니까 뭐 그저 뭐 검투세 어쩌고 저쩌고 다 지금 해결됐잖아요. 지금 해결돼야 될 부분은 뭡니까? 전국 불안이잖아, 그죠? 요것만 해결되면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단 뭐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결을 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그 세력들에게 인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시장이 이미 악재라는 거는 또 악재가 나오고 그 악재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자, 우리 지금 악재는 뭐예요? 탄핵이잖아요. 그럼 그 계속 탄핵 이러다고 계속 시장에서 아이고 이러면서 막 다 쓰러지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한 번 나왔던 악재는 그 반복적으로 자꾸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 악재가 뭐로 바뀔 수가 있느냐? 호재로 둔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거. 이 신고가가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신고가를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떠냐면 수익 구조가 형성이 돼요. 빨리 쉽게 형성이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재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얼마나 강하냐. 자, 그러면 보세요. 거기서 강했던 재료가 뭐예요? 자, 지금 하나오션 보면은 하나오션 지금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하나오션 계속 말씀드렸잖아, 그죠? 얘가 여기서부터 신고가를 딱 섰거든요. 이 신고가를 딱 치고 난 그 이후에 지금 얘가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겠죠. 그죠? 저 신고가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 캔들 하나에 돈을 몇 천억을 들여서 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세력이 바보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뭐 이래 툭툭툭 이래 던지겠습니까? 주가라는 거는 과거에는 띄울 때도 시간이 걸려요. 매집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파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아무리 단기적으로 그들이 그죠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냥 단시간에 그냥 호록 올렸다가 호록 내렸다 이럴까요? 왜? 거래대금이 아까 터졌잖아요. 돈이 터진 종목은 그렇게 쉽게 푹푹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도에 37,000원에 그때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3자 유상증자 그죠 배정 600억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단 1년 조금 지나고 2년 돼서 지금 얼마냐면 25만 원을 찍었어요. 저거 37,000원짜리 그죠? 3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얼마 됐을까? 2억 얼마 되겠죠. 주식은 이런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얘도 지금 역시 뭡니까? 여기서부터 신고가를 쓰고 얘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전체 뭡니까?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월 17일까지 이제 삼성이 이제 지분을 그죠? 30%대에서 60%, 59%까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얘 신고가를 쓰고 나서 금방 뚝뚝뚝 이래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그죠? 제 이 삼성전자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지금 이 바닥에서 벅벅 끼고 있습니다. 5만 원대에서 여기 이 지금 삼성전자. 사실 삼성전자가 이 삼성전자를 디스하는 쪽이 어디냐면은 젠슨왕이 최근에 어제 이틀 전에 그 했잖아요. 그죠? 뭐 삼성 뭐 별거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사실 나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메모리 안 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죠? 사실 삼성전자도 자기들이 만드는 그 S25 그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자기 그 자체 내에 그 메모리를 안 쓰고 다른 걸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뭐 기술력이 부족한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삼성이 상당히 좀 위기에 있는 거는 맞지만 저는 이 삼성전자나 그죠? 다음에 보는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이게 뭐냐면 어떤 뭐 좀 약간 꼭두각시 같이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 하거든요. 저는 유한양행이나 삼성전자는 주식시장에서 그는 꼭두각시 같은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지금 현재 그죠 저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뭡니까 주식시장을
좀 이렇게 좀 자리 잡는 뭐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이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가 아니네요.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잖아. 여기서 눌릴 때마다 사라. 이게 11만 원대였거든요. 이렇게 막 팍팍 깨질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안 깨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여기서 11만 원에서 13만 원, 14만 원까지 간다. 요 날 13만 9천 원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3만 원, 14만 원 가고 나서 그때부터 또 다시 봐야 된다. 어디를 가는가? 15만 원, 16만 원을 가는가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단계는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한양행이나 삼성전자는 내재 가치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주식시장이 2,000개가 넘는 이 종목들 중에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뽑으라면 저는 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어떠냐? 약간 꼭두각시란 말이에요. 예. 금방 좋았다가 금방 쓰러졌다가 그죠? 금방 처박았다가 막 이래 되잖아. 그죠? 제가 분명히 양자 컴퓨터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주 전인가 양자 컴퓨터를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볼 줄 알아야 된다. 얘는 이렇게 가다가도 팍 죽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런 애들은 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막 금방 올랐다가 금방 이게 아니고요. 꾸준히 어떤 형이냐면 대기만성형이란 말이에요. 천천히 가면서 빛을 발휘하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떤 분들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마음이 급하고 나는 당장 오늘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분은 제 유튜브 가가지고 제 매매일지를 보셔야 되고 요런 것들은 좀 느긋하게 그죠? 막 나는 오늘 안 가도 된다. 막 내일 가면 더 좋고 막 그 다음날 가도 괜찮고 막 난 좀 돈이 여유가 있고 막 장롱 속에 아직도 돈이 많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막 단타 치려고 들어가고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라 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눌릴 때마다 사라고. 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10% 불릴 때 아직 사도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야 11만 원에 사갖고 지금 13만 원인데 괜찮느냐. 아직도 조금 더 갈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자 봅시다. 전진건설 로봇. 얘도 지금 이제 신고가 썼죠. 전진건설 로봇은 재건, 그죠? 로봇, 다 갖다 붙여요. 지금 산불, 그죠? LA 산불까지 지금 다 붙었는데 요런 종목들의 특징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얘들은 어떠냐면은 요렇게 좀 눌려줄 때 있잖아요. 눌려줄 때. 이렇게 긴 짱대 양봉이 나오면 물론 이런 어떤 패턴들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 눌림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아직까지 조금 더 흐름을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전진건설이나 대동기회 이런 것들은 트럼프와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재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그죠? 지금 그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집권하고 나면은 뭐 24시간 안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전부 다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뭐 슬슬 말을 바꾸잖아요. 뭐 6개월은 좀 걸릴 것 같다. 뭐 이 지금 트럼프의 전략 같은 걸 보면은 트럼프는 이런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이제 너희들한테 무기 지원 안 해. 그러니까 빨리 전쟁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야, 우리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엄청 지원할 거야. 너 전쟁 안 끝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면은 전쟁은 좀 일찍 종식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그죠? 이게 어떻게 될까? 여튼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전진건설 로봇이나 대동기회나 재건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재료가 나와서 뜨는 날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요거는 요렇게 트레이딩하구나. 요거는 무조건 이럴 때 잡아야 되고 이거는 이래야 되구나. 모든 이 주식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매매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맨날 고집하는 게 뭡니까? 매수가 얼마예요? 매도가 얼마예요? 손절가 얼마? 이런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가 다 다르느냐? 이 주식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변화를 주잖아요. 오늘은 요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자꾸 따라가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일 일렉트릭은 전력, 전선, 뭐 가격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진전기나 재룡전기나 이런 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 제일 일렉트릭이 지금 산불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해서 시간의 상한가도 치고 파라텍도 치고 이렇게 좀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그죠? 대량 거래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 지금 제일 일렉트릭이나 LS 에코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차트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그런 부분들 LS 에코 에너지랑 좀 비슷한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 HD 현재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관련해서 지금 제일 일렉트로닉하고 LS 에코 에너지하고 다 같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연관지어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보실 때 그룹을 짓지 마세요. 요즘은 어떠냐면은 따로 국밥. 그죠? 얘가 간다고 얘가 가고 이게 아닙니다. 처음 파동이 처음 이게 딱 그게 만들어질 때는 레인보우 나오면서 레인보우가 상한가 치면 이레시스 상한가 치고 SP 시스템즈 상한가 치고 SPG 치고 막 이리 쳤잖아. 그죠? 근데 그 어느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따로 굿바. 얘가 착 갔다가 얘가 착 갔다. 그거를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쇼프트 테크 얘는 뭐냐면은 자율주행.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 하면은 뭐예요? 자율주행 하면은 SOS래, 라닉스, 라이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버전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뭘 원하느냐면은 새로운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형은 싫어해요. 새로운 거, 깨끗한 거, 신선한 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또 자율주행 하면은 여러분들 뭐 퓨런티어나 뭐 이런 거 막 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쇼소프트 테크 같은 요런 종목들을 쫙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런 애들 딱 차트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시기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딱 들었어요. 이 지금 모든 저항대를 딱 뚫고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딱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뭘 찾아야 된다? 트레이딩 방법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이걸 가지고 매수가 얼마예요? 매도가 얼마예요? 뭐 손절가 얼마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예요? 이제 그런 80년대 주식은 끝내라. 이제 새롭게, 그죠? 지금 시장에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아직도 구태연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현대힘스인데요. 얘는 조선 관련한 지금 하나오션이 계속 갔잖아. 하나오션이 이제 신고가를 뚫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 그러니까 지금 딱 누가 나오느냐면 현대힘스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매각 관련한 그런 재료를 딱 붙이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도 지금 보세요. 이 많은 기간 조정, 여기서 상한가를 때리면서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여기서 많은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뭘 했습니까? 소화를 했죠. 소화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그래 물론 상한가는 못 갔지만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 눌림목의 어떤 패턴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구사하시면은 얼마든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친구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죠. 예, 다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제 방송 지금 잘 청취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100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많은 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